네, 안녕하세요.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 이창섭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도시공학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학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교수진, 이런 얘기들을 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그러니까 졸업 후 취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교수진입니다. 그 아랫부분에 보면 사진들이 몇 가지가 있죠. 서울대학교, 호주 멜버른,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건축 전공, 그리고 도시 전공, 조경 뿐만이 아니고 도시 재생, 커뮤니티 디자인, 공간 정보, VR이나 드론, 이런 것들 다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런 분야를 실제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 해외파 혹은 서울대 이런 교수님들이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커리큘럼은 도시에 관계된 것들은 대부분 할 수 있는 그런 교수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도시공학부를 졸업하고 나면 어떤 진로를 가는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적어놨는데요. 도시설계 혹은 건축설계 쪽으로 주로 엔지니어링 회사 혹은 설계 회사들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큰 회사들 혹은 본인이 직접 부동산업을 하는 졸업생들도 제법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시설직 공무원으로 전공을 살려서 가는 친구들이나 행정 쪽으로 또 가는 그런 도시공학부 출신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상당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무원들이 모임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가는 친구들도 있죠. 제가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고 졸업생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LX라든가 LH, SH 이런 공사들이라든가 혹은 교통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코레일에 또 입사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연구원, 국책 연구기관이라든가 혹은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해서 연구원에 가는 그런 졸업생들도 제법 있습니다. 도시공학부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면 과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가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단기간에 설명해야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졸업작품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2020년도 졸업작품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처럼 벽에 이렇게 판넬들이 붙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고 졸업작품전을 했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교수님들과 졸업생들이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이 자연스럽게 이 과정에 대해서 축하도 하고요. 예, 그럼 어떤 작품들을 했느냐? 지금 보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게 3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판넬, 즉 A0 사이즈입니다. 상당히 큰 사이즈죠. 해서 넣게 되는데 이 작업들은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4년 동안 배웠던 거를 실무를 바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서 제출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지금 3명의 학생의 작업이고요. 마찬가지로 또 3명의 학생의 작업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알겠지만 모든 설계안이 똑같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표현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공대적인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죠. 컴퓨터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배웠기 때문에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취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줄 알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생각을 표현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다 내용들이 달라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어떤 친구는 자기 사진을 넣은 경우도 있죠. 자기가 주민들을 만나서 인터뷰했던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전체를 제가 설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왼쪽에 보이는 팀이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을 조금 크게 보게 되면 네. 종합 현황도가 나오죠. 그래서 어떠한 현황을 가지고 물론 모든 학생들이 같은 대상지를 잡았어요. 근데 같은 영역 안에서 자그마한 구역을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현황을 분석을 하죠. 그리고 어떤 컨셉을 만듭니다. 나는 여기가 틈 같아. 어떻게 보면 이게 계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죠. 그럼 시간상의 틈, 공간상의 틈, 이 틈을 잘 만들면 이 지역 전체가 활성화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상지를 선정하고 골격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영역을 설정하고, 그리고 내가 중심으로 두고 있는 뭐 보행축이 중심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를 즐겁게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보는 것처럼 조감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분석을 한 자료도 있겠죠. 분석을 해서 스와트 분석을 한다거나. 그리고 도면을 작업을 하죠. 도면 작업은 단순하게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법규 검토도 하고요. 4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커리큘럼을 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심은 그겁니다. 도시를 하죠. 근데 도시 안에는 건축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조경도 알아야죠. 그리고 스마트 디지털, 즉 VR이라든가 현황 분석을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을 좀 가져야 되고요. 컴퓨터 프로그램들에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뭐 드론, 뭐 VR, 홀로그램, 오토캐드, 라이노, 스케치업 다양한 것들을 학과 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혹은 학과 과정을 통해서 배우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이라든가 선후배들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자료 중에 뭐 인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인재상은 뭐 성취하는 하는 학생들이겠죠. 무엇보다도 인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도시계획 전공 혹은 경관문화공학 전공에서 양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설계 전공 교육과정에서는 도시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겠지만 경관문화공학 전공을 가면 DIY, 즉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설계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의 모습입니다. 수업 시간 중에 실습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건축에 관련된 그리고 도시에 대한 모형을 제작한다거나 스케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도시 설계가 아무래도 모든 분야들에서 중심에 서겠죠. 근데 이 중심에 오기 위해서는 건축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다 보면 단지계획, 커뮤니티 디자인, 공공 디자인, 경관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녹지들이라든가 이런 것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겠죠.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중간에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가 토론, 그리고 학생들 역시도 보여주는 자료가 도면이지만 실제적으로 스케치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좀 재미있게 해보는 것들, 그리고 이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재미있게 진행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 교통,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미래교통 어떨까, 스마트시티는 어떨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엉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학부에서 다른 학교에 있는 도시공학부와 좀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이 경관공학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러니까 너무 스케일이 큰 도시를 만지다 보니까 다른 학문이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장도 크게 실습장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직접 벽돌도 쌓아보고요. 목공을 만져보기도 하고요. 모델링도 제작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다양한 답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이론에서 배웠던 것들이 현황은 어떤지 이런 기회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거는 목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우리 실습장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작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런 걸 통해서 구조체 혹은 디자인한 것들이 어떻게 현실화되는 것들을 이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문화공학, 디지털 관련된 부분이라든가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건 저희 컴퓨터가 있는 저희 도시공학부의 컴퓨터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맥실도 있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본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작업을 하면서 스스로 뭔가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설계를 하고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이런 발표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 자기 의사 전달하는 부분도 강해지게 됩니다. 역사문화 환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답사들을 많이 갔었어요. 기존의 답사들을 가서 학생들이 실제로 보고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좀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학교 생활이 좀 실제적으로 수업보다 더 재밌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서먹서먹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답사를 통해서 조활동을 한다거나 같이 뭔가를 간다고 하면
좀 재미나는 사진들을 만들고 학생들끼리 어떠한 문화를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더 재밌는 학교 생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부족하지만 간단하게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